안녕하세요. 연세 바이든 치과 교정과 전문의 이예슬 원장입니다. 오늘은 교정 전 Q&A 마지막으로 3편을 준비했고요. 1편, 2편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정 치료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를 들면 사랑니가 있는 쪽, 그러니까 치아의 뒤쪽으로 치아를 이동을 시켜야 하거나 아니면 사랑니랑 그 앞에 있는 영구치랑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서 이 끝에 영구치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사랑니가 걸려서 이동에 방해가 된다. 이럴 때는 사랑니를 발치를 하는 게 좋고요. 뭐 치아의 이동이 그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꼭 발치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사랑니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매복이 되거나 조금 나오다 말거나 아니면은 나오더라도 이제 위치가 뒤쪽에 있고 양치하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충치가 잘 생기거나 아니면 잇몸이 붓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가 쉬워서요. 보통은 구강위생 관리 측면에서 발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랑니 발치의 여부는 일단은 교정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교정 계획과는 별개로 이제 위생 관리 측면에서도 발치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정 치료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측면, 교정 치료의 목표를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거는 심리적인 거를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정을 하면 이제 삐뚤빼뚤했던 치아들이 고르게 배열이 되면서 심리적인 개선을 가장 크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라는 것은 음식물을 잘 씻고 잘게 갈고 이래서 소화에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발음을 할 때 이렇게 치아가 이에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들이 있어서 발음을 좀 더 개선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주관적으로 환자가 느껴서 아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환자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구강검진을 통해서 이제 교합이 잘 맞지 않고 음식물이 잘 안 씹히니까 교정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교정 치료를 권유받고 내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심한 부정교합의 경우에는 앞니로 음식이 잘 안 끊겨요. 아니면 음식이 잘 안 씹혀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내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정 치료를 통해서 기능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면은 나중에 이제 소화도 잘 되고 물리는 것도 잘 돼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발음도 더 좋아져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턱관절이 불편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턱관절 질환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교합이 있고요. 교정 치료를 통해서 꼭 턱관절 질환이 개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턱관절 질환의 주된 원인이 부정교합이었다면 이러한 턱관절 질환도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잘 느끼시지 못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어금니 뭐 앞뒤 이런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잘 끼거나 이런 게 그냥 뭐 잇몸이 나빠져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배열이 고르지 않고 삐뚤빼뚤 하면은 사실 음식물이 더 끼기가 쉽고요. 그리고 양치를 할 때 그런 사이사이 부분에 고르게 칫솔이 잘 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물 잔사가 계속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잇몸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아니면 치아 사이에 충치가 잘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교정 치료를 통해서 이제 치아를 가지런하게 배열을 하면서 양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구강 환경을 조성해 주면은 이 충치나 아니면 잇몸 질환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심리적인 거는 이제 결국에는 뭐 사회생활을 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제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나 이제 말하는 게 중요한 직업이거나 보여지는 게 중요한 직업 같은 경우에는 교정 치료를 통해서 뭐 심리적인 개선 그리고 사회적인 개선 그리고 뭐 자존감의 개선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이 삐뚤빼뚤한 게 심한데도 나는 전혀 불편한 게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부정교합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누구나 이제 약간의 부정교합은 있지만 이게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적은지 아니면 종류가 어떻게 다른지에 따라서 다양한 부정교합을 갖고 있지만 이거를 이제 꼭 고쳐야겠다. 교정 치료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겠다고 느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분이고요. 본인이 그런 거를 인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혹시나 교정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보통 구강검진, 스케일링을 받으러 갈 때 이제 전반적으로 구강검진도 하고 충치가 있는지 뭐 사랑니가 났는지 이런저런 체크를 하게 되면서 교정 치료가 필요한지도 함께 체크를 받고 만약에 교정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권유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교정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진단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교정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정 치료를 받기 위해서 치과를 선택하는 기준은 일단은 저는 우선적으로 이제 교정과 전문의나 교정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 의사가 있는 병원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뭐 안과 전문의, 성형외과 전문의, 뭐 내과 전문의, 외과 전문의가 있듯이 치과도 각 분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치과 교정과고요. 대학병원급에서 3년간 교정과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들이 일정한 기준을 다 통과해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받은 교정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고,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이제 교정과 인정이라고 해서 교정학회에서 일정한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을 인정을 한 인정의가 있습니다. 사실상 전문의는 대부분 다 인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정의 중에서 이제 전문의가 아니신 분들도 있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전문의든 인정이든 간에 이제 교정 치료를 전문적으로 경험이 많고 그런 분들에게 이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무래도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교정과 전문의나 인정의가 있는 병원을 이제 사실은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교정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지역별로 잘 찾을 수 있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업을 하셔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격적인 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비싸다고 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터무니없이 주변보다 너무 많이 저렴하다, 가격이. 그러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가격이 방어가 돼야만 치과 입장에서도 환자분께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박리담회로 동시에 많은 환자를 봐서 한 환자를 제대로 케어를 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재료를 조금 저렴한 걸 쓰거나, 아니면 뭐 소독이나 위생관리 측면에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진료의 전문성에 좀 문제라든지, 아무래도 가격이 너무 낮으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저렴하지는 않은 곳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정 치료를 하다 보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꾸준하게 병원을 내원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말고도 뭐 갑자기 철사가 찔리거나 아니면 장치가 떨어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병원을 가야 할 때가 생깁니다. 너무 거리가 멀면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자주 내원하기가 어렵고, 가까운 치과에서 처치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교정 치료 같은 경우에는 교정 치료를 하지 않는 치과에 가면은 그런 응급 상황에 대해서 처치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갈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는 그런 병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정 치료를 하다 보면 교정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치를 해야 되면 사랑니도 뽑아야 되고, 뭐 작은 어금니를 뽑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충치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잇몸에 문제가 생겨서 잇몸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뭐 교정이 끝나고 나서 뭐 치아 사이즈가 안 맞거나 외소치가 있거나 고철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교정 끝나고 나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교정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치과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치과 치료를 같이 받기에 용이하고 조금 규모가 있어서 이제 각 과의 전문의가 치료를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양악수술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얼굴뼈 중에 위턱뼈가 있고 아래턱뼈가 있는데요. 위턱뼈랑 아래턱뼈를 잘라서 맞는 위치로 고정을 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정 치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잇몸뼈의 레벨에서 이동을 하는 거고, 양악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골격 자체가 변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범위가 그렇게 겹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양악수술을 했기 때문에 재교정을 못한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고, 치아 이동 양이 많지만 않다면 간단한 재교정 같은 경우는 양악수술을 했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양악수술을 했더라도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정 치료도 웬만하면 가능은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양악수술을 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교정 치료를 동반해서 이제 수술을 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교정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뭐 치아 뿌리가 조금 짧아져 있는 경우도 있고, 수술을 받았다는 히스토리 때문에 교정을 무조건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개개인의 입안 상태나 아니면 뭐 연령이나 다른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교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정 치료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치아를 이동시키는 치료입니다. 근데 임플란트랑 자연 치아랑 가장 큰 차이점은, 임플란트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교정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임플란트가 있다면 이동하는 그 양이나 이동하는 방향에 한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교정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이제 환자분의 입안 상태를 보고 만약에 임플란트가 있더라도 그 앞뒤로 치아를 이동하는 양이 많지 않다, 그러면 할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어금니에 임플란트가 있는데 앞니
본인만 이제 부분 교정을 하고 싶은데 마침 부분 교정을 할 수 있는 경우다. 그러면 이제 어금니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교정을 진행하시면 되고, 아니면 임플란트가 있기는 하고 치아도 이동을 전체적으로 시켜야 되긴 하지만 범위가 많지 않다. 한 1, 2mm 정도 이제 적은 양만 이동을 시켜도 이제 교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픽스처라고 해서 뿌리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크라운, 머리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픽스처는 한번 이제 심고 나서 뼈랑 잘 고정이 되면 다시 제거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치아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범위가 많지가 않다고 하면은 픽스처는 그대로 두고 크라운만 제거를 해서 크라운만 임시 치아인 상태로 교정을 하고, 교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크라운 부분만 새 걸로 바뀐 치아 교합 상태에 맞춰가지고 이제 새로 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이상으로 치아를 많이 이동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조금 교정 치료에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배열이나 교합을 100이라고 치면은 뭐 60점이나 70점 이 정도로 목표로 이제 적당하게 절충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임플란트가 있지만 어떻게 교정 치료를 해야 되고 지금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개개인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는 병원에 내원을 해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포함해서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유관 검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상담을 받고 가능한지 평가를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것으로 교정 전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Q&A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교정을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Q&A를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